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G 모빌리티 기술교육원의 조성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김다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무쏘 EV를 한번 타볼 텐데요. 우리 무쏘 EV 싱글모터 기준으로 출력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200마력쯤 됐던 것 같은데. 기억력 짱 좋으시네요. 네. 교육을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쏘 EV의 장점들을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타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얼른 타러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영씨, 이렇게 무쏘 EV에 타봤는데요.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쾌적하고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주행하기 전에 몇 가지 설정 사항들,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주행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라고요?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 맞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주행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주행을 보조해 준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켜놓고서 잠을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딴 데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능들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 하면은 차량 설정이 있습니다. 차량 설정을 선택하시면요, 메뉴가 주행 보조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주행 보조에 들어가면은 뭐 안전 설정, 차선 설정, 인텔리전트 크루즈 제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방 안전 설정을 먼저 선택할 텐데, 안전 설정을 선택하면은 충돌 경고가 있고 충돌 보조가 있죠. 네. 경고는 뭐고 보조는 뭘까요? 경고는 아무래도 경고를 해주는 것 같고, 그렇죠. 보조는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돌이라든지 뭐 어떤 사고 상황 같은 것을 인지를 하면은 자동차가 인지를 했을 때 운전에 개입을 한다, 주행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충돌 보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조를 비활성해 놓고 경고만 활성해 놨을 경우에는 시청각적인 경고만 해줍니다. 그러면 다영씨 생각하실 때 둘 중에 어떤 거, 둘 다 더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욱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보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조를 어떻게 해놓는 게? 켜놓는 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선택했을 때 뭐 느리게 보통 빠르게가 있는데 이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충돌 보조가 있죠. 충돌, 전방 차량과 충돌이 예상이 되면 이걸 회피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동을 해주는 장치거든요. 요거를 꺼짐으로 두는 것보다 어떻게 해놔야 된다? 켜짐으로. 다른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 안전 설정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차선 이탈 경고만 해주는 것보다 뭘 해주는 게 좋다? 보조로 해주는. 차선 유지 보조를 해놓게 되면은 차선을 이탈했을 때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수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경고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이 어떻게도 한다?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줍니다.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요, 유지 보조로 꼭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린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조향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향 보조라는 거는 스티어링 휠 조향을 통해서 조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돌이 예상이 되면 사람 또는 차량 충돌이 예상이 되면 이 스티어링 휠 조향을 통해서 충돌을 회피한다 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꺼짐으로 두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켜짐으로 해야 되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시청하시는 고객님들도 꼭 여러 가지 이런 충돌 경고 뿐만이 아니라 보조 부분에 있어서 꼭 켜짐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권장드린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텔리전트 크루즈 제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작동 모드, 컴포트 노멀, 다이나믹 있는데 원하시는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차선 변경 보조가 있어요. 이 차량은 저희 회사 차 중에는 유일하게 트레이스 EVX 무쏘 EV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타사에서도 굉장히 고급 차종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 때 그 작동 조건에서 내가 차량이 자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켠 방향으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요, 꺼짐보다 켜짐으로 두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엔진이 꺼지면, 엔진이 아니죠, 시동이 꺼지면 이게 다시 꺼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동을 킨 후에 이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켜짐으로 이 기능을 좀 켜놓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공조에 대한 겁니다. 공조가 여기 있죠. 차량 설정에 공조에 들어가시면 우리 여름철에 차량에서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끔씩
좀 불쾌하게 만드는 게 있죠. 네. 어떤 게 불쾌하게 만들죠? 아무래도 에어컨 냄새가. 아, 맞습니다. 불쾌하게 왜 에어컨 냄새가 날까요? 뭔가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계속 생기니까. 맞습니다. 우리 가정집이나 차량용 에어컨 이 습기로 인한 이 결로 현상으로 인한 네. 그 곰팡이 냄새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요걸 말려주는, 이걸 예방해주는 기능이 이 공조의 에어컨 건조 기능입니다. 요걸 꺼짐보다는 켜짐으로 두시면요. 네. 차량 시동을 끈 후에, 꺼진 후에 일정 시간 후에는요, 에어컨 그 습기를 건조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 환기도 마찬가지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팬을 돌려서 이제 결로를 네. 없애주는 게 아니라 환기를 통해서 음. 켜짐으로 두시면 결로를 말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습기 제거는 주행 중에 이게 습기가 찼을 때, 윈드실드에 습기가 찼을 때 그게 감지되면 자동으로 디프로스트라는 기능을 켜줘서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 터널 진입 제어는 50m 이상의 터널을 진입하면 자동으로 외기가 아니라 내기 모드로 바꿔줘서 실내 공기를 아주 좀 상쾌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켜짐으로 해주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게 주요 메뉴, 우리 에이비엔트에 대한 좀 문의사항이 많거든요. 네. 그 주요 메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볼륨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네. 볼륨 조절하는 버튼을 좀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딱 봐도 좀 없다 눈에 안 보니까.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이렇게 상단을 드래그하시면 주요 메뉴가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영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쉽게 뜨죠? 네. 그래서 볼륨은 여기 보시면 볼륨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동승석에 타신 분들이 네. 볼륨을 조절하셔도 좋다. 그리고 차량 연동 밝기가 있죠. 네. 밝기를 올리면 이 ABNT 클러스터의 밝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밝기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 있다. 헤드램프 각도 조절이 있습니다. 이걸 마이너스로 내리면 헤드램프 각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리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탑승 인원이나 네. 적재량에 따라서 헤드램프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버튼인 것 같죠? 음소거 버튼 같아요. 음소거 버튼입니다. 네. 음소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 옆에 뭐가 있나요? 드라이브 모드 에코.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주행 중에 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이 에코입니다. 뭐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네. 에코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그 다음에 윈터 모드,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가 있습니다. 아, 네. 요건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키워주고 다녀서. 배터리입니다. 아. 배터리 프리히팅 모드라는 거예요. 아, 배터리구나. 예, 이게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내가 충전을 하고 싶어. 네. 충전소에 들어가기 전에 배터리 온도가 15도 미만일 때,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때 충전소 들어가기 한 30분 전에 15도 미만이면 작동 조건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작동 조건은 제가 표를 넣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미리 배터리를 대표줍니다. 자, 그래서 충전 속도 시간 어떻게 해준다? 확 줄여준다. 줄여준다. 빠르게 해준다. 이게 배터리 프리히팅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떤 게 있나요? 캠코더 모양이. 캠코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 360도로 오.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주행 조건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모드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 뭐 앞에, 뒤에, 투명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것도 주행을 하면서 한번 제가 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람 뷰, 이게 밑에 차 바닥도 보여주는 모드가 있는데 오. 이거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투명 모드로 두신 다음에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바텀 뷰를 볼 수가 있다. 이것도 네. 한번 이따 주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어떤 표시로 되어 있어요? 뭔가 주의를 해주는 주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된 게 활성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P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파킹의 P입니다. 네. 파킹 에이드 센서라는 건데 노란색으로 들어오면 전방 파킹 센서가 활성화됩니다. 너무 삐비비비비비비비 소리 듣기가 싫다 네. 하시는 분들은 꺼놓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나는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네. 주차할 때 그러신 분들은 이거 선택해 주시면요. 파킹 에이드 센서, 전방 파킹 에이드 센서가 활성화되면서 앞에 주차를 할 때 뭔가 충돌이 예상되면은 네. 경고음을 울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어떤 모양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차가 내려가는 모습이죠. 네. 경사로 저속 주행 모드라고
DC라고 하는 그 기능인데요. 요걸 눌러주면요.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네. 저속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불필요하니까 비활성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써 있나요? 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오프 뭐 껐다 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운전자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차량 자세 제어 장치인데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자세를 잡아주는 건데 네.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네. 뭔가 이제 차량이 자세 유지를 못해서 뭔가 전복 뭔가 좀 슬립이 일어날 때 그 자세를 유지해주는 장치다. 우리 ESC, 뭐 ESP, 뭐 ABS 브레이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그런 기능을 이제 포괄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프해 놓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5% 해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를?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컴퓨터, 차량에 내장된 네. 컴퓨터가 이 슬립이라든지 밖에 미끄러짐이라든지 자세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제어를 해주는데 요걸 꺼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뻘에 빠졌다라든지 차가 아니면은 차가 어디 빠져가지고 못 나와. 네. 이럴 때는 요 놈을 끄고 컴퓨터 너의 개입을 좀 꺼놓고 나는 출력을 진짜 100% 좀 쓰고 싶어 할 때 쓰는 겁니다. 어디에 빠졌을 때. 너무 필요한. 너무 필요해요. 기능이에요. 너무 네. 필요한 게 전기 자동차는 이제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고 뉴스에도 그때 어디 놀러 갔다가 네. 뻘에 빠져서 전기 자동차를 버리고 나온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이걸 한번 꺼보고 탈출을 시도해 네.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겨울철 같은 때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노우 모드 이제 길게 누르면 윈터 모드. 윈터 모드 네. 윈터 모드로 네.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윈터 모드로도 전환을 하고 한번 탈출을 하는 것도 이제 좀 권장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다시 우리 스포츠가 아니죠. 에코 모드로 두고 네. 여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뭔가 더 위젯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 플러스 네. 버튼 딱 누르시면은 네. 원하는 위젯들 있죠. 네. 원하는 위젯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은 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뉴가 여기 또 플러스 하나 또 누르고 전화를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드래그를 하시면은 원하는 위젯을 추가해 놓을 수 있다. 네. 운전자 기호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알아볼 거는 음성 명령 기능입니다. 음성 명령 기능이 있어요. 우리 ABNT 이용하시면서 일일이 뭐 목적지를 이렇게 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뭐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치기가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어떻게 하면 된다? 음성 인식 모드 맞습니다. 사용하면 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 스티어링 휠 보면은 말하는 모양이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청호 가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게 뜹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좀 공조 장치도 가능합니다. 네. 공조 장치도 예를 들어서 공조 모드로 가면 뭐 지금 19.5도잖아요. 네. 아, 너무 추워. 네. 온도를 올렸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일일이 이거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뭐 조절할 필요가 없이 네. 25도로 해줘. 오. 그러면 자동으로 25도. 네. 여기 보시면 25도로 설정이 된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덥죠? 네. 18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18도로 해줘. 딱 보시면 18도로. 네. 원하는 온도를 이야기하거나 목적지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 해당하는 우리 음원 사이트, 네. 호환되는 음원 사이트를 가입하신 분들은 네. 뭐 노래 같은 것들도 뭐 어떤 음악 틀어줘 하면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음성 명령 기능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우리 이게 어떤 차다? 전기차. 전기차이기 때문에 시동 소리가 나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와서 이 시동이 걸린지 모르는 분들이 좀 네. 계시더라고요. 당황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사항 어떻게 하면은 시동 상태 표시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자동차 모양의 흰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타내주는 표시등인데 이게 흰색일 경우에는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습니다. 네. 대기 상태예요. 네.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네. 시동 버튼 한번 눌러주면 색깔이 어떻게 변했죠?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녹색으로 변했어요. 네. 녹색일 경우에는 변속 레버를 만지면 D나 R로 가면 어떻게 되죠? 차가 움직여요. 네. 움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녹색은 시동이 걸렸다. 걸렸다. 흰색은 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네. 요 사항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차선 유지보조 기능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중앙차선 유지보조 기능이 뭐냐? 아까 우리 차량 설정에서 네. 차선 유지보조 기능 활성화 시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차선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만 보조를 시켜주는 그죠?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네. 보조해주는 기능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걸 중앙에 맞춰서 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 네. 이 스티어링 휠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 모양의 네.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요. 스티어링 휠 모양 하나가 더 뜹니다. 네. 요게 중앙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네. 이 옆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둘 다 켜놓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시동을 킬 때 이 중앙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다. 네. 왜냐면 시동을 끄게 되면 이 기능은 어떻게 된다? 꺼진. 다시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시동 켜면은 이 CL카 버튼 누르는 걸 잊지 말자. 네. 이건 법규 사항이에요. 네. 법규라서 운전자가 의식을 하고 켜놔야 된다. 네. 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점도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번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네.